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본이 계획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7월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한번 청취자분들이 생각부터 해보셔야 되는 게 한 12년 전에 2011년에 일본 동일본 대지진 그렇죠. 이렇게 났죠.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맞아요. 지금 12년 됐는데도 그때 공식 집계가 한 15,900명이 사망을 하고 4만 명 넘게 지금 피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진이 막 나니까 쓰나미가 덮쳐버리니까 그러면은 지진 때문에 원전이 폭발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중지가 됐는데 그쵸. 문제는 냉각수 펌프가 고장이 작동이 났죠. 안 되니까 계속 뜨거워지는 원자로가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물을 부어야 되죠. 그래서 냉각수를 붓는 과정에 지하수, 바닷물 이런 게 되면서 지금 말하는 오염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를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가만 놔둘 수는 없죠. 저장을 하죠. 그 원전 단지 내에다가 이 오염수 저장 탱크를 현재까지 1,066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탱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지만 오염수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으니 저장 공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탱크를 더 지으면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증발시키는 거. 그 다음에가 해양에 방류하는 거. 네. 그러면 증발시키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안 해요. 왜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의 방류를 선택했는데 해양 방류할 때 그냥 하면 욕먹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액종 처리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알프스 그걸 활용을 해서 바닷물을 희석해서 처리한 물을 방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7월부터 방류하겠다 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금 해저 터널 다 땄고요. 지금 배관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우리의 생활과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참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일본이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이거 바다에 흘려보내겠다. 이거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게 그리고 바닷물이 어떻게 딱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방류가 되면 사실상 우리의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 여기에 이제 직결이 되는 좀 뭔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전 수준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방류된 방사성 오염수의 국내 유입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안심을 하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딱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에 나오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수산물을 우리가 먹죠. 그렇죠. 특히 후쿠시마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현에 있는 일본 국민들도 걱정 많이 해요. 원래 이거 방류하기 전에 이거 후쿠시마 현에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몇 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방류하면은 이거 수출이 막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발표를 했네요. 지금 이거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네. 별로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일본의 원자력 정보 자료실 공동 대표가 있는데 일본인이죠. 히데유키 이분이 이거 어패류를 거쳐갖고 계속 인간에게 방사선 이렇게 축적될 거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서 이제 이런 일이 사실 뭐
발생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검증을 마쳤다라고 뭔가 데이터를 제시를 해도 사실 그걸 그대로 좀 믿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이 이게 한 번 딱 된다고 해서 이제 고농도가 아닌 이상 그 피해를 즉각적으로 알긴 힘들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 알게 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뭐 아이들을 사실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지금 당장 결정을 하기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일본은 우리는 방류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왜 영화 보면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실험을 하다가 한강에다가 그 실험 오염수를 살짝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그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괴물이 되어 나타났다, 뭐 이런 그쵸, 영화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향은 바로 알 수가 없죠. 수십 년 긴 세월을 두고 축적되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오염수 위험이 과장됐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분이 웨이드 앨리슨이라는 그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신데 네. 핵과 이제 원자로 이런 쪽에 전문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이야기는 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데 네. 이분이 이 말씀을 해요. 일명 오염수 1리터 원샷 발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놀랐어요. 하냐면은 이게 이제 알프스 아까 얘기한 다액종 제거 시설 그 설비를 거치면은 1리터의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1리터 물 사실 마시기 좀 어려운데 어렵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쳐도 삼중수소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이거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이거 크게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 이 듣는 한국 국민들은 이거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고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 하지라고 조금 논란은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1리터 뭐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마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한 국민은 몇이나 되겠으며, 그것도 뭐랄까요? 어쨌든 뭐 옥스퍼드대를 나온 굉장히 명망 있는 학자가 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이분을 약간 변호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 뭐냐 하면은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국가, 즉 일본이겠죠. 네. 이 일본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믿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정부가 핵종 농도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믿으라고 그러게요.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믿으셔야 합니다, 일본을. 이렇게 들리니까 조금 반란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일본은 일본의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딱 입장이 명확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어쨌든 뭐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급할 상황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만의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중간자 입장에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완전히 100%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만한 기구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중재자가 있다면 또 글쎄요, 그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또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완전히 100% 공개가 된 상황도 딱히 아니다 보니까 더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믿어도 되느냐? 그쵸. 이 오염수가 안전한 거냐?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네. 하죠. 거기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등 한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걸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말쯤에 이 방류 결과에 대한 결과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하니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 IAEA에 분담금 10%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국제기구가 돈에서 자유롭지 않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일본의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신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찰 지금 곧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한일 간에 뭐 국장급 협의하고 시찰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전에는 시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시찰단을 와라고 하는 거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인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도 IAEA 비회원국인 대만 그리고 태평양 국가 한 몇 개국이 시찰을 갔는데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보지를 못하고 그렇죠.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토론회 하다가 약간 그 모의 실험 정도 하다가 돌아갔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파견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시찰단이 파견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검증을 해보고 싶다. IAEA의 의견 말고 우리가 검증을 한 데이터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을지 아닐지를 좀 판단을 하고 싶다라는 기존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입장이 좀 받아들여진 것인가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사실 있었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만의 경우에도 시찰단이 가서 유의미한 성과는 얻어오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대통령실의 일단 이야기는 오염수 시찰단 실무 협의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본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실제로 그렇죠. 시찰을 가봐야 네. 아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견학을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시료 채취라든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검증을 사실 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준 검증 정도를 하고 싶은 거고 일본은 말 그대로 시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IAEA에서도 의견을 받았다.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찰단. 너희가 원해서 우리가 와서 정말 둘러보게 해줬고 시찰까지 하게 해줬는데 다 원하는 거 들어줬는데 왜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글쎄요. 국민의 입장에서 시찰단이 파견돼서 이제 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수가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2차 실무회의가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내용을 발표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실무 협의 같은 거를 국민들에게 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한 협상의 과정, 지난번 12일에 국장급 그 협상할 때도 거의 12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한국이 요구하는 게 뭐 별로 받아들여진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기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찰단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느 정도의 정보 제공을 받을 건지,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된 상태로 시찰단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떠났다가 일본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돌아오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찰단이 오지 않았습니까? 봤지요? 안전하지요? 그러면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하지요? 수입해 주세요. 라고 정치 공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디로 튈지 참 걱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시찰단은 한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오염수 안전성 평가 활동이 아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못 박은 적이 있습니다.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한국은 우리가 IAEA와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서 정말 이거 안전한지 검증을 해오겠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라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홍보가 됐었는데 그런데 일본은 그건 아니다. 그냥 이제 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설명회냐 아니면 회의냐. 그렇죠. 일본은 회의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굳이 회의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또 조금 반론이 있으니까 검토 뭐 이런 얘기로 네. 정부가 살짝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걸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결론은 어쨌든 정해져 있다. 저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 과정을 좀 수습하는 그냥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권도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시찰단이 가는 게 꼭 관계없이 시찰단이 가든 안 가든 일본은 7월에 방류하겠다라고 미리 다 음포를 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가가지고 실속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맞아요. 거니 그냥 일본이 허가하는 구역만 보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만 가져올 거면 가지 마라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게요. 그렇다면 사실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처음에는 저도 사실 뭐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할 거라고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좀 그게 아닌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좀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어차피 일본이 7월부터 방류하겠다고 한 이상에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시찰단 가는 건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다만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적어도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 것이 어떤 뭐 일본이 갖다 주는 그냥 깨끗한 물을 그냥 그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실제로 그 원전 그 주변에 있는 찌꺼기, 그 원자로의 찌꺼기라든가 그 주변 해양의 뭐 수생물이라든가 뭐 해양토라든가 오염토라든가 이런 거를 채취해서 그렇죠. 우리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실효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찌됐든 간에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전한 정보만 그리고 이제 포장된 이야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 깊이 파고들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시찰단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이런 점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바닷물에 방류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잡힌 뭐 생선이라든지 수산물들 우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일본 국민들도 사실 먹을 거기 때문에 불안함은 마찬가지일 수 있죠. 어제 도쿄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환경단체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바다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게 방류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한국의 환경단체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We are the world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 어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맞아요. 국적을 초월해서 연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정부는 그 알프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다핵종 제거 설비 등으로 삼중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처리수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뭐 알프스 처리수 아니면 오염수 처리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이건 명백한 오염수인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이걸 감추기 위한 뭔가 꼼수다. 일본 정부의 의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 냉정하게 말하면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오염수를 그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이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그러니까 오염은 붙이지만 오염 처리수라고 가는 거고 우리는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한중 러 북한은 공통되게 오염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특히 북한하고 중국은 또 콕 집어가지고 핵 오염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국의 다른 서방의 나라들은 후쿠시마 워터라든지 후쿠시마 폐수라든지 방사능 오염 처리수라든지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얼마 전에 국힘의 한 의원이 이거 처리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서적으로 처리수라 그러면 왠지 안전할 것 그렇죠.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오염 처리수 정도는 맞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처리수로 부르고 싶은 뭐 일본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서서 먼저 막 이렇게 처리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한마디만 덧붙일게. 네. 일본이 얼마 전에 굉장히 머쓱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16일에 이제 삿포로에서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네. 일본의 경제산업상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과학에 근거해서 투명한 공개를 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오바를 한 거죠. 그랬더니 독일 장관이 일본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절대 환영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해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너무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안전하시면 내수용으로 쓰던지 아니면은 공업용, 농업용 용수로 쓰면 되지 왜 해저터널 뚫어서 바다로 그러게요. 흘려보내냐라고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본이 비용이라든지 시간만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다른 방법은 사실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오염수를 처리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른 가까운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